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기능사 필기 기본 이론 정리 네 번째 시간,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죠. 위험물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봤듯이 위험물은 1류부터 6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걸 아무런 맥락도 없이 아무 때나 분류한 게 아니죠. 각각의 특성에 따라 비슷한 특성을 가진 것들끼리 1류다, 2류다 하면은 딱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 이 방대한 양의 위험물들을 오히려 잘 외울 수 있도록 특성별로 분류를 해놨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공부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외우기보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이와 같이 단순히 각 위험물에 속하는 위험물의 종류를 묻는 문제. 1류 위험물의 질산 염류가 아닌 것은 질산은 질산 암모늄, 질산 나트륨은 1류 위험물이지만 질산 섬유소는 5류 위험물이다. 또는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리는 2류입니다. 나트륨, 칼륨, 황리는 3류 위험물 맞고 정리는 2류다. 이렇게 단순하게 각 분류에 속하는 물질들만 암기하고 있어도 맞추는 문제. 요게 한 가지 출제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각 위험물에 대한 세부적인 특성들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질산 칼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유황의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또는 디에틸 에테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염소산 나트륨의 성질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각 물질들의 성질을 세부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 따라서 이론 정리도 먼저 위험물을 1류부터 6류까지 나눴을 때 어떤 공통적인 성질이 있길래 같은 류로 분류해놨는지 각 위험물들이 가진 공통적인 성질, 분류 기준이 되겠죠? 그 기준이 되는 특성들과 각 류에 속하는 해당 물질들의 종류를 먼저 암기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각각의 위험물의 성질들을 비교해서 완벽히 기억하는 순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들어서 익숙해진다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가볍게 들어보세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위험물이라고 하면 앞에서 인화점, 발화점에 대해서 구분해서 배웠었죠. 어떤 물질이 불을 만났을 때 잘 타는 성질, 그게 인화성이고 불 없이도 온도만 올랐는데 불이 붙어버리는 그게 발화성이죠. 이런 인화성과 발화성을 가지는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게 위험물입니다. 헌법, 법률 이런 게 아니고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물질을 말한다. 자, 그래서 1류 위험물이라고 하면 산화성 시험과 충격 민감성 시험을 해서 산화성을 보이는 고체다 이렇게 판단해서 1류 위험물로 분류하고요. 2류 위험물은 착화성, 인화성 시험을 해서 가연성 고체로 분류된 유황이나 철분, 마그네슘분, 금속분, 고형 알코올 등이 2류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가연성 고체다 2류 위험물. 그리고 3류 위험물은 수분이나 물과 접촉했을 때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물질을 금수성, 자연 발화성 시험을 거쳐 금수성 물질 및 자연 발화성 물질로 정해서 3류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류 위험물은 수분이나 물과 접촉 시 발화하는 금수성 물질 및 자연 발화성 물질을 말한다. 그리고 4류 위험물은 주로 유류를 뜻하죠. 인화성 액체가 4류 위험물이고요. 당연히 인화성 시험을 통해서 그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5류 위험물은 폭발성, 가열 분해성 시험을 거쳐 자기 반응성 물질로 분류된 위험물을 5류 위험물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폭발성 물질이라고 해요. 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 폭발성 물질이다. 마지막으로 6류 위험물에는 산화성 시험을 거쳐서 산화성 액체로 분류되는 위험물이 6류인데요. 자, 1류도 산화성 시험을 해서 고체로 분류되면 1류가 되고 산화성 액체에 속하면 6류 위험물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생각하시면 돼요. 산화성 액체라는 거 6류 위험물. 자, 이렇게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을 분류하고 있는데 어떤 물질이 산화성 고체의 성질도 띠고 가연성 고체의 성질도 띈다. 그랬을 때는 가연성 고체에 속하는 2류에 속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1류 위험물의 성질인 산화성 고체의 성질과 5류 위험물의 성질인 자기 반응성 물질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경우에는 이때는 5류 위험물인 자기 반응성 물질로 분류합니다. 1류와 2류 성질을 모두 가지면 2류로 가고 1류와 5류를 모두 가지면 5류로 간다. 자, 이렇게 1류는 힘이 없습니다. 다른 숫자가 큰 위험물들과 경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숫자가 작은 류에 속하기보다는 숫자가 큰 쪽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딱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어떤 물질이 자연 발화성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성질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3류 위험물 쪽인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속에 속한다. 그래서 3류 위험물을 가졌다 그러면 4류, 5류, 6류 위험물의 성질을 공통적으로 가져도 3류 쪽으로 간다. 요거 하나만 딱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숫자가 큰 위험물 쪽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이 지정수량인데요. 이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그 위험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 위험수량이 작다는 것은 그 지정수량을 초과하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의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 수량 자체는 작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지정수량 이상이어야 법규제 대상이 된다. 만약에 어떤 물질 A와 B가 각각 지정수량이 A는 100kg, B는 10kg일 때 B가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10kg만 넘어도 규제 대상이 되니까 지정수량은 작을수록 더 위험하다. 그리고 여러 물질이 있는 경우에 이 지정수량을 하나로 나타내려면 그 각 물질의 양을 각각의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합하면 그 전체 물질의 지정수량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 수치가 1 이상이 되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규제 대상이 된다. 그리고 1 미만이면 시도 조례에 따라서 규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 수량이 각각 10kg, 50kg, 100kg인 세 물질 A, B, C가 있다. 이 물질의 수량이 5kg, 20kg, 60kg이 있을 때 이 세 물질을 혼합했을 때의 지정 수량을 계산해보면 이 각 물질의 수량을 각각의 지정 수량으로 나눈 값을 더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A 물질일 경우에 5kg 있는데 지정 수량은 10kg이니까 10분의 5는 0.5가 되겠고요. B 물질은 20kg 있는데 지정 수량은 50kg이죠. 그러면 50분의 20은 100분의 40, 0.4가 되고 C 물질은 60kg을 100kg로 나누면 100분의 60은 0.6이 되겠죠. 따라서 0.5, 0.4, 0.6 요거 다 더하면 1.5가 나옵니다. 따라서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니까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규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험 등급이라는 용어는 위험한 정도를 나타내고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뉩니다. 1등급이 가장 위험하겠죠? 등급이 낮을수록 위험하다. 자, 위험물을 서로 혼합해서 저장하는 경우는 423, 524, 61. 요 숫자들 기억나시죠? 4류는 2류와 3류와 혼재 가능하고 5류는 3류와 4류, 6류는 1류하고만 혼재 가능하다. 423, 524, 61입니다. 단 지정 수량의 10% 이하의 위험물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혼합 저장의 경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은 4류하고 혼재 가능한 게 뭐냐? 2류와 3류, 5류다. 그리고 5류와 혼재 가능한 거 2류와 4류고 6류와 1류는 각각 6류는 1류와 1류는 6류하고만 혼재 가능합니다. 따라서 2류와 3류가 혼재 가능하냐? 이렇게 물으면 X 하셔야 돼요. 2류와 3류는 혼재 가능하지 않다. 423, 524, 61 기억하십니다. 자, 이제부터는 1류부터 6류까지 각 위험물에 속하는 품명과 대표 위험물 그리고 분자식 지정수량 위험 등급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단순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각 류별로 속하는 위험물의 종류와 분자식까지 빠짐없이 암기를 해야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암기 방법은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죠. 오염과 무화, 삼질여부, 청과중 이렇게 외웁니다. 스님이 오염된과 무화의 경지에 이르렀다가 삼지라는 요부를 만났다가 결국 하늘과 중, 스님만 남았다는 스토리입니다. 오염과 무화, 삼질여부, 청과중. 자, 지정수량 50kg에는 염소산 염류, 아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오염과 무화, 무기과산화물, 아염소산 염류가 1등급인 50kg 지정수량의 산화성 고체, 1류 위험물이고요. 오염과 무화의 경지에 이르렀다가 스님이 쌈지라는 요부를 만났죠. 300kg의 질산 염류, 요드 3염류, 브론산 염류, 자 2등급입니다. 삼질 요부다. 그리고 1000kg에 해당하는 것은 정과중, 과망간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가 지정수량 1000kg의 3등급 1류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자, 분자식의 경우에는 아염소산이 ClO고요. 염류는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나트륨, 칼륨 같은 것들이 염류에 해당한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품명 아래에 속하는 대표 위험물은 아염소산 염류에 아염소산 나트륨이 있고 염소산 염류에 염소산 칼륨이 있다. 요것만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것만 쭉 적어놨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해당 대표 위험물 정도는 꼭 암기하시고 분자식까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요 굵은 글씨 과요오드산 염류, 염소와 요 정도 봐주십니다. 300kg의 2등급이다.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오염과 무화, 쌈질여부, 청과중. 자, 그 다음에는 2류로 가겠습니다. 2류 위험물은 백유황 장군이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5마리 철금마와 1000명의 군사를 준비했다. 백유황적 5철금마 천인. 이렇게 암기합니다. 백유황적 5철금마 천인. 백유황 장군이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5철금마와 1000인을 준비했다. 백유황적 먼저 봅니다. 지정수량 100kg에는 유황적, 유황과 황화린, 정린이 속하고 5철금마 500kg 지정수량 철금마,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 다음에 천인, 지정수량 1000kg 여기 1000kg 빠졌네요. 인화성 고체, 고형 알코올이 마지막으로 2류 위험물에 속합니다. 백, 유황적, 5, 철금마, 철금, 마그네슘 마지막으로 천인, 1000kg 인화성 고체, 고형 알코올이 속하게 되겠어요. 자, 마지막에 요 인화성 고체 대표적으로 고형 알코올이 있고요.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인화성 고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에는 위험등급 유황적이 속하는 2등급과 5철금마 천인이 속하는 위험등급 3등급 이렇게만 있고 1등급 위험물은 없습니다. 2류 위험물에 1등급 없다. 자, 다음은 제3류 위험물인데요. 자연발화성 물질과 금수성 물질이죠. 짜발금이 3류 위험물입니다. 암기 방법은 시발칼알나 이황 알아유 금금탕규 요 아닙니다. 발음 주의하십니다. 시발칼알나 이황 알알유 금금탕규 나쁜 칼알나가 이황 선생을 알아유 그랬더니 금금탕규 하면 놀린다. 시발칼알나 이황 알아유 금금탕규 먼저 10kg에는 10알칼알나 알킬 알루미늄 칼륨 알킬 리튬 나트륨 있고요. 이황 20kg에는 황린 그리고 RRU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토 금속 유기금속 화학물이 1등급이에요. 지정수량은 50kg입니다. 그 다음에 금금탄규 금속의 수소화합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그 밖에 염소와 규소 화합물이 금금탄규 300kg 지정수량의 3급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짜발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다. 10알칼알나 이황 RRU 자 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대표 위험물을 보면 알루미늄 리튬 칼륨 나트륨 루비듐 세슘
베릴륨, 칼슘, 바륨 모두 앞에 주기율표에 등장했던 원소기호들이고요. 따라서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이런 원소기호 그대로가 대부분 3류 위험물에 속한다는 거. 그리고 1류, 2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로 3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즉 어떤 물질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액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주의한다. 3류 위험물에는 시발칼알나, 이황, 아라유, 금금, 탄규 꼭 기억하십니다. 자, 다음 4류 위험물인데요. 인화성 액체죠. 4류 위험물, 특수 인화물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그 다음에 동식물류로 대표되는 인화성 액체가 4류 위험물에 속해요. 자, 먼저 위험 등급부터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품명별로 위험 등급이 나눠져 있다. 특수인화물이 1등급, 제1석유류, 알코올류가 2등급, 제2, 3, 4석유류, 그리고 인화성 액체, 동식물류가 3등급입니다. 특, 1할, 2, 3, 4동 이렇게 1, 2, 4등급이 구분되어 있고 특수인화물의 경우에는 지정수량 50에 OED, 아산 이렇게 나눠서 외웁니다. OED, 아산. OED는 불용성이고요. 수용성이 아니고 아산은 물에 녹는 수용성입니다. OED, 아산. 지정수량 50L, ED,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수용성 아니고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은 수용성인 특수인화물입니다. OED, 아산. 그리고 1석유류는 지정수량 200L, 이휘벤에메톨, 4시아피, 휘발유, 벤젠, 에틸벤젠, 메틸에틸케톤, 톨루엣, 휘벤에메톨 가지고요. 그리고 4시아피, 400L 지정수량은 시아피, 시아나수소, 피리딘, 아세톤이 속합니다. 4시아피, 이휘벤에메톨, 4시아피. 2등급인 제1석유류고요. 알코올류에는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있죠? 메틸알코올은 CH3OH, 에틸알코올은 C2H5OH입니다. 둘 다 400L 기준이다. 자, 4시아피하고 알코올류는 수용성이라는 거. 요거까지 기억합니다. 4시아피, 알코올류는 수용성이다. 자, 그리고 제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의 지정수량은 1000L인 것과 2000L인 것, 그리고 4000L, 4석유류 6000L까지 구분하고 있어요. 먼저 2석유류의 1000L 기준으로 보면 1000L에 1등경 스크클, 1등경 스크클, 2000L에 2아히포, 아히포입니다. 2아히포, 1등경 스크클, 2아히포, 2석유류예요. 1000L 기준인 것은 등경 스크클, 2000L인 것 아히포, 1000L 기준 등유, 경유, 스틸렌, 크실렌, 클로로벤젠, 불용성인 2석유류, 지정수량 1000L고요. 지정수량 2000L인 2석유류, 아히포, 초산, 다른 말로 아세트산, 히드라진, 의산, 포름산은 위험수량 2000L 기준의 수용성인 2석유류가 되겠어요. 1등경 스크클, 2아히포, 3석유류는 2000L 기준인 것과 4000L 기준인 것으로 나누고요. 2000L 기준인 것은 중아니클, 4000L 기준 글글, 중유, 크레오소트유, 아닐린, 니트로벤젠은 중아니클 2000L 기준이고요. 글글, 에틸렌글리콜, 글리세린은 4000L가 지정수량인 제3석유류입니다. 중아니클은 불용성, 글글은 수용성이고요. 자, 어렵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십니다. 제3석유류, 2중아니클, 4글글, 4석유류는 주로 윤활유가 속하고요. 기계유, 기어유, 실린더유 모두 기계 부속품이죠. 이런 것들이 4석유류입니다. 6000L 기준이다. 지정수량은 6000L입니다. 4석유류, 주로 윤활유다. 기계유, 기어유, 실린더유. 자, 이렇게 인화성 액체, 4류 위험물 중에 특수인화물 1석유류, 알코올류, 2, 3, 4석유류까지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동식물류죠. 요오드값에 따라서 요오드값 130 이상을 건성류, 요오드값 100에서 130까지 반건성류, 요오드값 100 이하를 불건성류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요오드값이라는 것은 불포화도의 정도에 따라서 불포화도가 높으면 요오드값도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동식물류에서는 모두 지정수량이 10,000L다. 지정수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덜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등급도 3등급이다. 요 정도 암기하시고 대부분 이름 자체에서 동물이나 식물에서 딴 기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기법이 재밌으니까 여러 번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게 요 동식물류예요. 정상동의 대아들, 참쌀면, 청옥, 채콩, 돼지고래, 필, 올야땅. 동해바다에 사는 정상적인 큰아들, 대아들이 청옥수수, 채콩으로 참쌀면을 만들고 소, 돼지, 고래 피를 올야땅에 뿌린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정상동의 대아들, 참쌀면, 정상동해 대아들, 해바라기 기름, 동유, 아마인유, 들기름, 정어리 기름, 대구유, 상어유, 건성유고요. 참쌀면, 청옥, 채콩, 채종유, 참기름, 콩기름, 옥수수기름, 쌀겨기름, 면실류, 청어유까지 반건성유입니다. 소, 돼지, 고래피, 올야땅, 소, 돼지기름, 고래기름, 피마자유, 올리브유, 야자유, 땅콩기름, 낙화생유라고도 하죠. 이렇게 땅콩기름까지 모두 인화성 액체, 동식물류에 속한다. 지정수량은 10,000L다. 이 정도 기억하십니다. 자, 이렇게 인화성 액체, 동식물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4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요 분자식도 최대 남기를 해야 됩니다. 특수인화물에 나오는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OED아산 같은 경우에는 분자식 모두 암기해야 되고요. 요 벤젠 분자식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 벤젠 분자식인 C6H6를 기준으로 탄소와 수소 원자의 숫자가 변함에 따라서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피리딘, 아세톤 쭉 보면 모두 수소와 탄소 분자의 개수를 가지고 이와 결합된 물질과 함께 여러 번 써보시면서 분자식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클로로벤젠 C6H5Cl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표를 먼저 그려놓고 빈칸을 채워넣는 식으로 내가 어디까지 채울 수 있는지 뭘 모르는지 확인해가면서 반드시 꼼꼼하게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눈으로만 봐서는 절대 암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필답형 실기시험을 미리 대비한다 생각하시고 표를 다 채워넣을 수 있으실 정도로 여러 번 반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제4위험물의 경우에는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부터 4석유류까지 발화점과 인화점을 기준으로 몇 도씨에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 기준을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수인화물의 경우에는 발화점이 100도씨 또는입니다. 또는 인화점이 마이너스 20도이고 B점이 40도 이하인 것이 특수인화물로 분류됩니다. 발화점 100도씨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도고 B점이 40도 이하인 것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인화점이 21도 미만인 것, 2석유류는 21도 이상 70도 미만, 제3석유류는 71도 이상 200도씨 미만인 거고요. 제4석유류는 200도씨 이상 250도 미만인 게 제4석유류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알코올류 같은 경우에는 분자식에서 탄소 원자수가 1개에서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류가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알코올류인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의 경우 분자식에서 탄소 원자수가 1개인 메틸알코올과 탄소 원자수 2개인 에틸알코올, 이렇게 탄소 원자수 1개에서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류가 위험물에 해당한다. 알코올류. 그리고 동식물류에는 당연히 동물과 식물에서 추출한 것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인화점의 경우에는 250도 미만인 것이 동식물류로 분류되는 기준입니다. 250도 미만, 동식물류다. 자, 다음은 오류 위험물인데요. 오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반응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반응한다. 즉, 스스로 가연물이나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발화되거나 자기 연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산소 공급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주로 가연성의 유기화합물이 제5류 위험물에 속하는데요. 암기 방법은 10유질 백히히 200니니 아디히질 지정수량 10kg에는 10유질 유기과산화물과 질산 에스테르류가 있고요. 백히히 지정수량 100kg에는 히히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 아민 염류 이렇게 백히히 100kg 지정수량의 자기 반응성 물질 제5위험물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00니니 아디히질 200kg에는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소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아조 화합물과 그 외에 질산 구아니딘 이렇게 200니니 아디히질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질산 에스테르의 경우에는 질산 에틸, 질산 메틸 니트로로 시작하는 물질이 많고요. 요 니트로로 시작하는 물질에는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스, 셀룰로이드 이렇게 순서대로 글리세, 셀룰로이드 겹치는 글자를 연상하면서 암기하면 쉽습니다.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스, 셀룰로이드, 글리세, 셀룰로이드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자, 하지만 니트로로 시작한다고 해서 다 니트로 화합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주의한다. 니트로 화합물은 트리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페놀 요 두 가지가 니트로 화합물로 꼭 암기해야 되는 물질이고요. 괄호 안에 니트로톨루엔, TNT 그리고 니트로페놀의 피크린산, TNP로도 나오니까 요거까지 같이 암기해 두십니다. 트리니트로톨루엔, TNT, 트리니트로페놀, 피크린산, TNP로 나타낸다. 그리고 테트릴, 디니트로벤젠, 니트로 화합물입니다. 지정수량 200kg이다. 자, 오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했죠. 따라서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 유기과산화물에서 과산화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고체지만 메틸 에틸 케톤 퍼옥사이드는 액체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질산 에스테르류에서는 니트로셀룰로스와 셀룰로이드 요건 고체고요. 나머지는 액체다. 질산 메틸, 질산 에틸,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은 액체입니다. 니트로 들어갔다고 니트로 화합물 아니고 질산 에스테르류에 속한다는 거 요것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니트로 화합물의 경우에는 모두 고체다. 요 정도는 꼭 기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6류 위험물에는 산화성 액체죠.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그리고 그 밖에 할로겐 화합물이 6류에 속하게 되겠어요. 자, 6류 위험물 3질할 과염산 이렇게 외웁니다. 지정수량 300kg이고 질할 과염산, 질산과 할로겐 화합물, 과염소산과 과산화수소, 3질할 과염산이다. 자, 6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위험 등급이 모두 1등급이라는 거 그리고 지정수량은 300kg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또 6류 위험물을 나누는 기준이 중요한데요. 질산의 경우에는 비중이 1.49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취급하고요. 과산화수소의 경우 농도가 36 중량 %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취급합니다. 6류 위험물의 질산은 비중이 1.49,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 중량 %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다룬다. 자, 여기까지 각 유의 위험물들에 어떤 물질들이 속해 있고 지정수량과 위험 등급, 분자식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바로 각 유에 속하는 위험물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도 각 유의 위험물의 성질과 위험성, 그리고 저장과 취급의 주의사항, 소화 방법들을 꼼꼼히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무색 또는 백색의 고체고요. 결정 또는 분말로 존재한다. 그리고 불연성이 대부분이고 조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연성이라는 것은 돌 조자죠? 연소를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강산화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조해성, 스스로
녹는 성질인 조해성을 가지고 있다. 비중의 경우에는 인류위험물 1보다 크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그만큼 물보다 무겁다. 인류위험물. 그리고 분해 시에는 산소를 발생시킨다는 거. 산화성 고체니까 분해 시에 산소 발생시킨다. 무색, 백색 고체, 결정 또는 분말이고 불연성, 조연성, 강산화제, 조해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비중은 1보다 크다. 인류위험물 기억하십니다. 인류위험물은 가연물과 접촉하게 되면 폭발하거나 연소를 하게 되고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절대 물에 접촉되면 안 됩니다. 물 접촉 시 산소가 발생하면서 위험해진다. 충격, 마찰, 가열에도 위험해지고요. 당연히 강상물질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가연물과 접촉은 피해야 되고 밀봉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났다. 그랬을 때는 물로 끄는 주수 소화를 하면 되는데 무기 과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주수하면 안 됩니다. 요거 주의한다. 자, 1류 산화성 고체였고요. 자, 2류 가연성 고체죠. 가연성 고체 같은 경우에는 무기 화합물이고 물에 녹지 않는다. 산화성이 아니라 강환원성을 가진다. 다른 물질을 환원시킨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는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되기 때문에 산소를 가진 1류 위험물과 만나면 당연히 위험하겠죠. 가연성 고체 2류 위험물은 강환원성을 가지고 물에 녹지 않는 무기 화합물이다. 자, 연소 속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르고요. 대부분 비중이 1보다 크고 산소와 결합이 잘 됩니다. 가연성 고체 2류 위험물이에요. 가연성 고체 2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산화성 물질 1류 위험물 같은 산화성 물질과 접촉 금지하고 마찬가지로 충격, 마찰, 가열하면 위험하겠죠.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자, 이런 것들은 물과 산이나 습기 등과 접촉했을 때는 발열해서 폭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가 발생한다? 수소를 발생시킵니다. 자, 1류 위험물 산소 발생, 2류 위험물 수소 발생 이렇게 구분하시고 분진 폭발의 위험이 있다. 2류 위험물이에요. 철분, 금속분의 경우 분진 폭발의 위험이 있다. 2류 가연성 고체입니다. 그래서 산화성 물질과는 멀리 떨어지게 보관해야 되고요. 가열한다거나 화기 등과 같이 보관하면 안 되겠죠.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보관하고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은 화재 시 주수 소화를 하면 안 되고요. 그 외에는 물과 관련된 소화 설비도 이용 가능하다. 주수 소화나 냉각 소화 할 수 있어요. 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자, 3류 위험물은 물과 반응하면 위험한 금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금수성 물질, 자연 발화성 물질이 3류고 주로 고체입니다. 무기물인데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은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 3류 위험물 중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은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대부분은 고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연 발화성을 가지고 있다. 온도가 상승하면 스스로 발화한다는 얘기죠. 자연 발화성이 특징이고 금수성 물질로 물과 반응했을 때 열을 발생하면서 가연성 가스를 방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황리는 제외한다. 대부분 비중이 1보다 크지만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은 비중이 1보다 작습니다. 어떤 것?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은 비중이 작다. 자, 물과 반응하면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면서 위험해지고요. 3류 위험물, 자연 발화가 가능하다. 물이나 수분과 접촉 시 자연 발화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금수성, 자연 발화성 물질 3류, 그리고 산화제 접촉 시에는 폭발할 위험이 있다. 역시 3류입니다. 그래서 보관할 때는 완전히 밀봉해서 공기나 물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해야 되고요.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석유나 파라핀 속에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화성 물질과는 멀리 떨어져서 보관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소화시키는 방법도 물과 관련된 주수 소화는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금수성 물질이니까. 단 금수성 물질이 아닌 황린 같은 경우에는 주수 소화가 가능하다. 요건 예외로 기억하십니다. 황린인 경우에는 3류지만 금수성 물질이 아니라 주수 소화 가능하고 물과 반응했을 때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진 않는다. 황린. 자, 4류 위험물 중요하죠. 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는 대부분 유기화합물입니다. 그 말은 탄소와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인화가 잘 되고 가연성 물질이 되겠죠. 비중은 1보다 작아서 물에 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이황화탄소, 클로로벤젠, 이석유류 중에서 아히포, 아세트산, 초산, 의산, 포름산, 히드라진, 아히포와 제3석유류, 중아니클, 글글, 제3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1보다 큽니다. 그리고 증기 비중은 1보다 크다는 것. 그래서 증기가 됐을 때는 공기보다 낮은 곳에 머물게 되겠죠. 아래로 깔린다. 그리고 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로 전기가 통하지는 않지만 정전기가 발생해서 이 정전기에 의해서 인화가 가능합니다. 정전기에 의한 인화가 가능하다. 부도체다. 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찾으셔야 돼요. 따라서 4류 위험물의 연소는 증기가 가연성이기 때문에 증발 연소를 한다. 이렇게 설명되면 O 하셔야 됩니다. 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는 증기 비중이 1보다 커서 아래로 깔리게 되면서 정전기가 발생하면 증기가 가연성으로 증발 연소를 하게 된다. 따라서 정전기가 축적되면 이 4류 위험물이 있는 곳에서는 아주 위험하고요. 증기 같은 경우에 공기 중에서도 인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 두십니다. 화기 등 점화원으로부터 되도록 멀리 떨어져야 되고 이런 인화성 액체류, 석유류의 증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죠. 정전기 방지 조치를 하고 완전 밀전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이나 냉암소에 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보관 방법이고 인화성 액체는 주수 소화하면 안 되겠죠. 비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물을 뿌리게 되면 이 물이 밑으로 깔리고 물 표면을 타고 쭉 번져가면서 화재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는 주수 소화 금지다. 요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오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이라고 했죠. 가연성의 유기화합물이고 자기반응성 및 자연 발화성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물과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연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외부 산소 공급이 불필요하다. 그리고 대부분 물에 잘 녹고 습연할 때 안정도를 가진다. 습연할 시에 안정도가 크다. 이것도 기억하십니다. 오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은 대부분 물에 잘 녹고 습연 시에 안정된다. 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중은 1보다 커서 물보다 무겁다는 거. 자, 어떨 때 그럼 위험한가? 스스로 연소가 가능하죠. 오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은 스스로 연소 가능하기 때문에 연소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분해하게 되면 산소가 발생하고 강산화제와 강산유 등과 접촉 시 위험해집니다. 충격과 마찰에도 위험하다. 오류 위험물. 따라서 충격과 마찰, 가열을 하면 안 됩니다. 충격, 마찰, 가열 피해야 되고 화재 시에는 정말 불을 끄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류 위험물은 소분해서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보관하게 되면 화재 시에 소화가 어렵고 더 위험해진다. 용기 파손 등에 주의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 하지만 주수 소화가 가능하다. 주수 소화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오류 위험물에 대해서 옳은 보기가 되겠어요. 물에 잘 녹고 습연 시 안정된다고 했으니까 오류 위험물은 주수 소화 가능하고 주수 소화가 효과적이다. 요거 기억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육류, 산화성 액체는 무기화합물이고 물에 잘 녹습니다. 따라서 소화 방법에 당연히 주수 소화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육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무기화합물이 대부분이고 물에 잘 녹는다. 주수 소화 가능하다. 불연성이고 조연성, 강산화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분해됐을 때 산소가 발생합니다. 비중은 1보다 크다. 육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고요. 역시 증기가 유독합니다. 육류는 증기 발생 시 증기가 유독하고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는데 과산화수소는 물 접촉해도 발열되지 않아요. 과산화수소는 제외된다. 육류는 가연물, 환원제와 접촉 피해야 되고 충격에 의해서는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육류 위험물. 자, 저장과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는 화기, 직사광선, 가연물, 유기물, 물, 환원제 등과 접촉을 금지하고요. 보관 용기는 산화성 액체니까 산화성에 견디는 내산성으로 해야 되겠죠. 주수 소화 가능하다는 거. 육류 위험물. 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1류부터 6류까지 각 류에 속하는 위험물들의 종류와 성질들을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세부적으로 각각의 위험물들의 성질을 비교해가면서 완벽히 기억할 수 있도록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00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